102세 명의가 밝힌 경고.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이 음식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오늘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면요? 어떤 어르신은 겨우 70을 갓 넘겼을 뿐인데 자식들이 효도할 틈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린다면요? 한 끼 식사, 겉보기엔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던 한 어르신, 인자하고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었죠.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도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년간 꾸준히 드셨던 그 음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의 음식은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과 질병,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운 좋게도 저는 14천 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한 102세 의사의 조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노인의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입에 넣어선 안 될 가장 위험한 음식 7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 가공육. 익숙한 얼굴을 한 조용한 살인자 여러분, 식탁 위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육, 공장식 햄류, 육포, 가공된 순대와 같은 가공육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편리하고 맛있고 보관도 쉬우니 의심조차 하지 않고 수년째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사니노드 같은 보존제와 색소, 향료,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된 위장과 간에 들어가면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을 생성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병들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계암, 고혈압, 경맥심부전,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갑작스런 뇌졸중, 심장마비까지 아침에 소시지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밤새 뒤척이며 차가운 식은땀,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육은 절대 갑자기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장기와 혈관, 뇌를 갉아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괜찮더라, 입맛에 맞아서 계속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몇 분의 편리함을 위해 나는 지금 건강, 기억력, 숙면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이 경고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가공육을 멀리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웃음을 오래 지켜주기 위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 시작해봐요. 두 번째 위험한 음식, 튀김 음식. 바삭한 함정, 노년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익숙한 맛, 노릇노릇한 두부부침, 군만두, 감자튀김, 생선가스. 많은 분들이 먹기 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며 즐겨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바삭한 음식 뒤에는 노인의 생명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180도 이상으로 달궈질 때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형됩니다. 더욱이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재사용하면 그 안에 있는 산화된 독성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 결과 체내 염증 증가, 혈관벽 파괴, 심장과 뇌세포의 돌연변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음식이 아니라 한 방울씩 몸에 들어가는 독약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움,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눈이 흐려지고 집중이 잘 안 됨. 이 모든 증상들은
지나친 튀김 음식이 야기한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 노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 음식에 포함된 산화지방,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은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일으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튀김 몇 개쯤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몇 개쯤이 밤새 뒤척이는 잠, 흐릿해지는 기억력, 불안정한 심장박동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맛있는 몇 분을 위해 긴 시간의 건강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튀김 대신 찜, 삶기, 오븐 굽기 같은 조리법으로 바꾸세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외식보다는 집밥을, 가능하면 기름진 음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오늘 혹시 여러분이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늘부터 튀긴 음식을 줄이고 더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세 건강 노하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실천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결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 정제당. 달콤하지만 기억과 생명을 훔치는 가짜 단맛. 달콤한 맛은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대가는 때로는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생명 단축이라는 쓴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제당, 즉 정제된 백설탕과 액상과당은 노인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은밀한 적입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달달한 과자나 케이크, 설탕 듬뿍 들어간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 한 스푼의 단맛은 사실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췌장을 혹사시키고 지속되면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뇌, 신장, 손발 말초 신경에 영향을 주며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발바닥이 따끔따끔하거나 손끝이 시큰거리며 감각이 둔해지고 해질 무렵이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어두워짐, 이 모든 게 바로 당이 우리의 혈관과 신경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노인의 뇌는 원래 신경세포 재생이 느린데 여기에 고당분이 더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무너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달콤하지만 그 단맛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무겁게 만들며 삶의 질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정제당은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는 독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짜 단맛을 줄이고 자연의 단맛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들, 과일, 고구마, 단호박 등 자연식품에서 오는 단맛 스테비아, 자일리톨, 코코넛 슈가, 천연 야자당 정제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섭취를 줄이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설탕 한 스푼쯤이야 괜찮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설탕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다. 진짜 단맛은 오래도록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노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무더운 날, 몸이 지치고 땀이 흐를 때 시원한 탄산음료 한 모금은 마치 생명을 되찾는 듯한 상쾌함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잠깐의 시원함이 건강한 삶의 긴 시간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이 모든 음료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정제당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330ml의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8에서 10스푼,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당뇨, 비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산음료는 특히 노인의 뇌, 내장, 신장, 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위협합니다. 1. 뼈를 녹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캐기 성분은 시원함을 더해주는 대신 몸속의 칼슘을 빼앗아 뼈의 밀도를 떨어뜨립니다. 골다공증, 척추 통증,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2.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인공자극 성분은 노인의 수면 사이클을 깨뜨려 밤새 뒤척이게 만들고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기억력 저하, 혼동,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와 혈관을 혹사시킵니다. 고당분과 인공색소, 산성 성분은 간과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압과 혈당의 조절 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한 모금이 주는 쾌감은 짧지만 그 대가는 오래갑니다. 탄산음료를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료는 따뜻한 물, 무가당 허브차, 보리차, 당분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결심해 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탄산음료를 끊고 몸과 마음이 진짜로 시원해지는 음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 한 번이 다른 이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맛있으니까 가끔은 치킨 한 마리, 햄버거 한 개, 혹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한 상자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잠깐의 편리함과 입맛을 위한 선택이 우리 몸을 얼마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는 형태는 다양해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나치게 많은 기름과 트랜스 지방 한 번 튀긴 기름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아 간에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막히며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지나친 나트륨과 조미료 음식이 자극적일수록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짜게 먹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섬유질과 비타민 부족. 노인에게 필수적인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변비, 장내 세균 불균형, 수면 장애까지 초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자주 나며 소화가 느리고 답답함이 남아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이 실은 간과 뇌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에 사용되는 각종 인공향료, 색소, 보존제는 몸에 이물질처럼 쌓이게 되어 간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집밥 한 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꿔보세요. 기름진 외식 대신 집에서 만든 담백한 한 끼 전자레인지 도시락 대신 정성 담긴 따뜻한 국과 나물 즉석 간편식 대신 간단한 찜, 구이, 삶은 요리. 오늘 이 메시지가 가슴에 닿았다면 이렇게 댓글로 다짐을 남겨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집밥으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빠름보다 소중한 건 오래도록 살맛 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기엔 깔끔하고 작고 귀엽고 유통기한도 길고 바쁠 때 간편하게 먹기 좋은 음식.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멸균 포장 햄, 즉석 조리된 육가공 식품. 여러분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인의 간, 신장, 소화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화학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조림 식품은 보통 고온 고압으로 가열한 후 오랜 보관을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보존제, 산화방지제, 착색료, 향미료, 증점제, 쭉하게 만드는 성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음. 이런 성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간 기능 저하, 신장 부담 증가, 만성 신부전, 신장염, 요산 배출 장애, 장내 유익균 파괴, 면역력 약화, 소화불량, 변비, 불면증뿐만 아니라 이런 가공식품은 영양은 부족하고 나트륨은 과다합니다. 섬유질도 부족해 장이 게을러지고 결국 복부 팽만, 소화장애, 장내 독소 축적이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통조림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뒤척이게 되며 며칠째 변비가 계속되고 머릿속이 맑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원인? 바로 당신이 매일 믿고 먹었던 그 작은 통조림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식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축적되기 때문에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오랜 기간 먹으면 쌓이고 쌓여 결국 병이 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엔
익힌 채소나 삶은 계란, 두부, 김, 밥 같은 간단한 자연식 위주로 통조림은 비상시만 가능한 한 자주 먹지 않기 꼭 먹어야 할 경우엔 성분표 확인, 나트륨 첨가물 적은 제품 선택.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편리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통조림을 멀리하고 내 장기와 건강을 지키는 식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선택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식탁, 특히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김치, 젓갈, 명란, 멸치젓, 장아찌, 간장절임, 조림 반찬 등등. 입맛은 살아나고 밥은 술술 넘어가고 어릴 적 그 맛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짠맛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 혈관을 조이고 뇌를 위협하며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입니다. 특히 절임류나 젓갈류, 재탕한 조림, 진한 국물 요리 등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3배를 단 한 끼에 섭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장의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단단해져서 소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고혈압, 뇌혈관 수축, 뇌졸중, 폐, 치매 위험 증가, 심장 부담, 부정맥, 심부전 가능성, 신장 기능 저하, 부종, 피로감, 소변 이상, 게다가 잘못된 발효나 보관으로 인해 절임류에는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 전단계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이 침침한 느낌,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이 깜빡깜빡.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짠 반찬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국은 가능한 싱겁게, 건더기 위주로 반찬은 무쳐 먹거나 젓갈류 섭취 횟수 줄이기, 조림보다 찜, 국보다 찐 채소, 양념보다 본연의 맛으로. 그리고 오늘 이 경고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이렇게 댓글로 결심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고 뇌와 혈관을 살리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을 신경 쓰는데도 결국 뇌졸중, 신장질환,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75세의 남성분이셨고 평생 채식을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아침 평소처럼 마당을 정리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은 뇌출혈, 그리고 고혈압 장기화,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수십 년간 걱정, 스트레스, 외로움 속에 조용히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심리적 부담, 수면 부족, 활동 부족이 결국 몸속 장기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노년기는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줄기도 흔들리고 줄기가 흔들리면 잎은 금방 떨어집니다. 음식은 뿌리입니다. 하지만 잠, 운동, 생각, 습관이 줄기를 바로 세우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7가지 생활 습관의 큰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건 이 실수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10편 잘못된 수면 습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노년,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작은 존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잠이 안 와서,
TV 좀 보다 보니까 핸드폰 만지다 보니 벌써 12시네. 이런 이유로 밤 11시, 12시 혹은 그 이후까지 깨어있는 어르신들. 그냥 시간이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노년 건강에 있어 가장 조용하면서도 위험한 생활 습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의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은 해독 기능을 멈추고 뇌는 과도하게 활동하며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결국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면역력, 기억력, 뇌 건강까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말하다가 멈칫한다. 갑자기 깜빡깜빡하고 헷갈리는 일이 잦아진다. 이런 증상,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매일 밤 늦게 잔 결과로 뇌가 조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늦게 자는 생활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딘 칼처럼 조금씩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립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TV, 스마트폰은 30분 전부터 꺼두기.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자기 전 명상이나 스트레칭, 짧은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나도 늦게 자는 습관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일찍 자겠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더 맑고 건강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작은 수면 습관 하나가 내 남은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그냥 앉아있는 게 편해.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이런 편안함이 사실은 더 빠른 죽음을 부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작은 혈관이 막히며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듭니다. 심장은 약해지고 폐활량도 떨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혈전떡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굳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부상에도 큰 골절로 이어집니다. 계단 몇 칸에도 숨이 차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게을러지고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산소가 부족해져 뇌가 멍해지고 기억력 저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노년기에 필요한 운동은 큰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10바 15분 걷기, 집안에서 팔, 다리 쭉 펴기,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운동, 식사 후 간단한 스트레칭, TV 보면서 발목 돌리기, 손가락 펴고 접기, 이 작은 동작들이 당신의 심장, 폐, 뇌를 깨우고 살아있는 몸으로 되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움직이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내 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건강 노하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걷는 발걸음 하나가 건강한 인생을 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